자, 이번 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코스피가 2000선 등락이 나타났습니다. 북한발 리스크와 미국발 호재가 현재 서로 이제 대립하는 이런 양상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상당히 많이 좀 하락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150만 원대를 깨는 이런 사태가 나타났고요. 자, 이번 주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은 4,659억 원 순매수를 해줬고요. 기관에서는 4,500억 원의 순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 주를 달군 수급 동향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최명경 멘토께서 한번 수급상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이번 주는요, 외국인이 주도한 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4,659억을 매수했고요. 코스닥은 1,422억을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선물은 7,797계약을 매도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이번에 거래소 4,500억 매도, 코스닥은 120억 매수, 선물은 5,452억을 매수했습니다. 개인은 뭐 돈이 없었나 봐요. 거래소에서 105억 매수했고요. 코스닥은 이번 상승장 큰 테마주 위주로 해서 1,268억을 매도했습니다. 반면 선물은 2,898계약을 매수했습니다. 이번 주는 개인이나 기관은 힘을 못 썼고 외국인이 거래소와 코스닥을 주도한 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최병성 멘토께서는 보통 이제 일주일 단위로 수급을 보십니까? 예, 아니 이제 매일 단위로도 볼 때도 있는데 일주일 단위로 이번에 통상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예. 예,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저점 단위로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자, 이번에는 김영건 멘토 수급상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예, 말씀해주신 대로 약간 이제 코스피 쪽에서보다는 코스닥 쪽의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활발하게 나타났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보면은 일단은 이 부분에서도 확인을 하다시피 최근에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는 주초에 비해서 약간은 좀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북 리스크 도 있는 상태, 그리고 미국의 호재도 있지만 시퀘스터에 대한 부분에 협의 부분이 27일까지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뭐 연방정부 폐쇄까지도 뭐 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주초보다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약해지고 있는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반면에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별로의 흐름들은 좀 상당히 활발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부품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현재 지금 업종별로의 좀 수급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면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 지금 이 기간을 차트를 좀 보시면 날짜를 지금 이번 주에 지금 3월 4일부터의 이러한 매매 동향을 좀 체크를 해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섹터를 보면 지금 SK 하이닉스가 가장 상단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IT 쪽 그리고 지금 현재 뭐 현대모비스라든가 LG 디스플레이 이런 자동차 쪽 현대차 자동차와 IT 쪽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반면에 그리고 매도하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화학업종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 매매 패턴을 보면 현재 기관 같은 경우도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상단 부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T 쪽에 대한 매수를 기관도 좀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볼 수가 있고 LG전자도 좀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텔 신라라든가 뭐 에이블 CNC, GKL 이런 종목들을 보면 이런 뭐 중국 관련 쪽이라든가 카지노 관련 그리고 유통 쪽 이러한 쪽도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을 좀 포착을 해볼 수가 있고요. KT가 가장 많이 통신 쪽에서 지금 KT를 많이 사고 있는 부분도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좀 공통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그러한 수급적인 부분은 전기전자 쪽을 좀 가장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지금 150만 원이 이탈되고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외에 SK 하이닉스라든가 LG전자라든가 LG 디스플레이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 업종 내에서도 순환되고 있고 업종별로도 순환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순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좀 강하게 탄력적으로 가기는 좀 어려운 그러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지수 관련 그런 흐름보다는 종목별로의 대응이 좀 유효한 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IT 쪽이라든가 관심을 가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관련한 그 소비 관련 쪽 이러한 쪽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지금 뭐 정책 관련해서 헬스케어라든가 바이오, 제약 쪽 이러한 쪽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대북 리스크가 있지만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충분히 뭐 시장을 참여를 한다면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는데요.
지금 미국은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예. 2007년 10월에 고점을 최근에 돌파했고요. 반면에 이제 북한 리스크가 상당히 점점 좀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이제 엄청난 어떤 호재와 악재가 이제 맞물리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사실 일전에 이제 우리는 이제 해외 시장과 좀 디커플링이 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해소되는 그러한 구간인 거는 같은데요. 그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우리도 좀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정받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지금 그리고 사상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부분은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 좀 강한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좀 점검을 해본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대응 전략을 짜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시총의 그런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그런 시장의 종목들을 보자면. 그래서 현재 지금 그러한 시크릿스터나 이러한 우려 사항들이 좀 있지만 미국 시장의 그 상승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시크릿스터에 대한 부분 850억 불에 대한 그 자동 삭감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연방 정부의 그런 지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미한 2.4% 정도 비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정도 비중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뭐 우려하고 해외 시장도 지금 불안감이 있지만 뭐 여지 계속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올라온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고 현재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그러한 리스크를 가지고 그런 불안감을 먹으면서 사실은 그러한 걱정을 먹으면서 올라오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약간의 진통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미국 시장에서 유동성 이러한 부분들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저는 보자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국내 시장도 향후에 어떤 상승을 위한 준비 구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뭐 이따가 전략적인 부분도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리스크보다는 미국발 호재가 더 크게 작용한다. 예. 결론은 이제 그런 얘기고요. 저는 그렇게 자, 그럼 보고 이번에 최명선 멘토께 물어볼게요. 그 현재 한국 증시가 네. 전 세계 증시하고 엄청나게 디커플링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그게 참 난감합니다. 저도 이제 주식 12년 하면서 옛날에는 미국장이 치고 갈 때는 저희 한국장도 같이 따라하고 했는데요. 요즘 미국장은 매일 상승하는데 이 한국장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종목들도 그렇고요. 참 시장이 솔직히 어렵습니다. 근데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이니까 또 북한발 리스크도 있고 하니까요. 되도록이면 이제 테마주나 개별주를 잘 잡아서 수익을 짧게 짧고 치고 나온 전략을 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마냥 미국장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장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을 좀 읽어드리겠는데요. 김영근 멘토께서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시총의 상위주들을 보면 최근에 뭐 이번 주에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약간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좀 150만 원이 이탈되는 그러한 흐름이 좀 나타났었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좀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149만 9천 원 오늘 마감이 됐는데요. 뭐 차트를 보면은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보냐면 최근에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IT 쪽 매수가 유입이 됐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다가 좀 매도가 좀 나온 그러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자동차 특히나 지금 자동차주가 좀 최근에 다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한 부분에 역시 이제 그 엔화에 대한 부분이 엔저 부분이 다시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속도 조절 당분간 들어갔을 경우에 좀 반등의 그런 시도를 했었지만 다시 지금 95엔 엔달러 95엔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 속에서 자동차주들이 좀 하락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사실은 관심주로서 현대모비스를 사실은 말씀드렸습니다.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 뭐 30만 원 정도까지 약간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을 주다가 오늘 다시 좀 운봉을 맞는 아직까지 뭐 추세적으로 좀 이상은 없는 모습이지만 이러한 흐름들 자동차 쪽에서 완성차 업체하고는 약간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오늘 좀 하락을 하게 됐는데요. 21선도 좀 이탈이 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조금 더 탄력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래도 좀 견조한 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총의 상위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좀 탄력적인 그러한 흐름보다는 약간의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한다든가 순환되는 업종별로 좀 순환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차 쪽의 흐름들이 좀 나타날 때는 다른 여타의 섹터들이 좀 움직이지 못합니다. 철강화학이라든가 뭐 제약이라든가 음식료라든가 이런 쪽이 오히려 움직이지 못하고 전차가 좀 쉬는 구간에서 오히려 다른 섹터들이 또 움직이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수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지수는 좀 갇혀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지수에 대한 그러한 대응보다는 현재 좀 종목별로의 어떤 대응이 중소형주에 좀
트레이딩 전략, 짧은 좀 트레이딩 전략이 좀 더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최명선 멘토께서는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좀 차트를 봐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 북한발 리스크 때문에 거래소는 영 재미가 없었어요. 네, 코스닥 시총 20종목을 봐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상승하다가 좀 떨어졌고요. 파라다이스 이게 좀 상승했습니다. 파라다이스, GKL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고요. CJ 오쇼핑 이것도 하락했고요. 반도체주 이번에 좀 반도체주가 좀 강세했던 것 같습니다. CJ ENM 전체적으로 코스닥도 그렇게 크게 상승한 종목이 별로 없었어요. 몇 종목만 빼놓고요. SK 브로드밴드 이 통신주도 좀 떨어졌고 동서만 식품주인데 유일하게 한 25%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도 지금 하락 추세고요. GS 홈쇼핑도 하락 추세. 포스코 ICT는 포스코 개별 기업인데 여기 이번에 그 회사에 좋은 일이 많아서 상승을 한 10% 정도 했습니다. SFA 좀 하락했고요. 시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큰 상승 추세가 없어요. SM도 그렇고 안랩. 이번에 그 안철수 씨가 4월달에 그 보궐선거에 나선다고 해서 안랩 정도 이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그렇게 크게 올라간 종목들이 없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힘이 없었다 이거죠.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대형주 한번 잠깐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점검해 보겠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중기는 부정적입니다. 단기적으로도 끝났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미 2011년 내내 저는 자동차를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저는 이미 가치 평가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평가 상태는 아니지만 이미 충분한 가격 메리트가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앞으로 업황 자체적으로 봤을 때 좋기보단 나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 현재 그 환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겠고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단기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중기는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요 특징 업종이나 테마주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이런 시간인데요. 자, 먼저 김영근 멘토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 주에는 무엇보다 이제 특징적으로 좀 뭐 전기전자 쪽의 흐름들이 가장 돋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죠. 한 28,000원을 넘어선 모습인데요. 한 3일 전에 갭상승까지 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그러한 IT 부품주들, 뭐 LED 쪽 있죠. 서울반도체라든가 신고가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IT 쪽에서 이제 파트론 이러한 스마트폰 부품주 있죠. 갤럭시 S4가 지금 다음 주 목요일 날 스펙이 공개가 되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제 IT 부품주들이 워낙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 추세도 워낙 좋고 좋은데요.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제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보유를 하고 해나가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조금은 고가권에 있는 그런 IT 부품주들은 조금은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에 그러한 갤럭시 S4 공개를 앞둔 시기가 다가올수록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진행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IT 쪽 말고 다른 또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뭐 제약이라든가 바이오 쪽의 흐름들도 좀 상당히 강했습니다. 한미약품이 뭐 신고가 계속 형성을 하고 있고요. LG 생명과학이라든가 헬스케어 쪽으로 줄기세포 쪽으로 가자면 뭐 차바이오엔, 메디포스트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제약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2013년도에 좀 관심이 가는 그러한 섹터인데요. 해외 수출에서 상당히 모멘텀을 좀 찾아나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약가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내수에서 약간 부진했던 부분들을 해외 쪽에서 지금 충분히 만회를 해나가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수출액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좀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여전히 좀 관심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신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런 정책과 관련해서 이런 헬스케어 관련한 쪽 고령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지금 뭐 차바이오엔이라든가 메디포스가 강한 흐름이 나타났지만 뭐 저는 제가 봤을 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가능한 그러한 종목들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특징 섹터로는 또 중국 관련 쪽에서 소비 관련해서 오늘 뭐 락앤락이라는 종목도 상당히 눈에 띄는 흐름이 나타났고 태양광 쪽, 화학업종에서는 태양광 쪽이 또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시기가 또 되지 않았나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오늘 특징적인 그런 업종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딱 그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아주 그냥 짧게 대답해 주세요. 뭐냐면 지금 바이오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바이오는 크게 보면은 코스피 의약품하고 코스닥 제약이거든요. 예. 둘 중에 하나를 매수한다면 어디가 나을까요? 저는 수익률 차원에서는 코스닥에 있는 이런 뭐 차바이오나 이런 쪽이 알겠습니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최명석 멘토께서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이번 주 특징 업종 테마주는요, 북한의 핵무기 강화, 선전포고로 인한 대북 관련주와 약세장의 특징인 바이오주와 제약 업종이 강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 관련 주식으로는 방산 업체로서 스페코와 빅텍이 있었고요. 반도체 관련주는 DI, LTS가 좀 강세였습니다. 의료 정밀 관련주로는 PJ전자, 나노트로닉스, 이지바이오, 솔고바이 등이 있었고요. 제약주는 녹십자, 대원제약, 동선제약 등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네. 그럼 이번 주에는 그러면 그 특징주를 뭐 하나 정도 콕 집어서 한번 말씀해 보시면 이제 김영근 멘토께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예, 저는 그래서 특징 쪽은 아까 말씀드린 그 차바이오엔을 좀 꼽아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저희 이제 고객분들하고 같이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수익 구간에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뭐 잘 좋은 가격에 매수를 잘해서 잘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지금 상당히 강합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상당히 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그런 느낌도 들 수도 있지만 뭐 주봉이라든가 월봉을 보시면 뭐 저는 충분히 앞으로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고 단순한 어떤 테마의 성격이라기보다는 동사 같은 경우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면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실적을 내고 있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 종목으로는 이 종목을 좀 꼽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명석 멘토께서는 특징주를 여러 개를 준비하셨네요. 네.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 주는 그래도 뭐니 해도 대북 관련된 스페코가 대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거의 상한가가 3개 나왔어요. 4일 전에 약 5% 정도 상승해서 수익률이 한 50% 정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북한 리스크가 있는데 이런 스페코나 빅텍 종목만 상한가를 3개 가서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이 스페코 종목을 쫓아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다음 주는 좀 제약 관련주 뭐 동성화학 제약이나 뭐 기타 그런 좀 대원제약 또 영진약품 뭐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뭐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